세무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경희 회장의 주간 브리핑이 오늘로 네 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총 3회에 걸쳐 한국세무사회 업무 추진 실적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세무사회에서 목표로 하는 국민 여러분과의 소통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얼마 전 우리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TV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세무사회 31대 임원과 사무국 직원들과 아이디어 회의를 하면서 몇 날 며칠 머리를 맞대어 여러 가지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저 역시 바쁜 시간을 쪼개어가며 일주일에 한 번 브리핑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 원경희 회장의 개인적인 홍보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납세자분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세무사 회원들 한 분 한 분과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체적인 소통 이야기에 앞서 먼저 우리나라 최초의 여론조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론조사는 어떤 분이 시행하셨을까요? 주간 브리핑을 꾸준하게 시청하신 분이라면 벌써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예, 바로 민족 스승, 최고의 스승 세종대왕이십니다. 조선 초기 백성들의 삶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가뭄으로 인해 흉작은 계속되었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백성들이 태반인데도 경작지에 부과하는 세금인 전세는 너무 무겁기만 했습니다. 기존의 조세 제도로는 수확량의 10분의 1을 논밭의 등급과 작황을 고려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다폼 손실법이 있었는데 문제가 많은 제도였습니다. 경작지를 직접 방문하여 수확량을 산출하는 다폼 손실법은 담당자가 뇌물을 받고 멀쩡한 농지를 부과 대상에서 누락시키거나 농민들이 흉작으로 손실을 입었어도 그 피해 액수를 축소시키는 일이 많았습니다. 민심이 흉흉해지고 국가 재정도 부실해질 위기에 처하자 세종대왕은 관리들이 마음대로 전세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정해진 만큼만 세금을 납부하는 공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밀어붙여 시행했을까요? 아닙니다. 먼저 물어보라 하셨습니다. 공법에 대한 논의는 세종 10년인 1428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었고 세종 12년인 1430년 3월 5일 세종실록에 따르면 세종대왕께서는 서울의 육조와 간청, 각도의 감사와 수령, 전직관리는 물론 여염집 세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가부를 물어 아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5개월에 걸쳐 최초의 여론조사를 하였는데 당시 총인구의 4분의 1인 17만 명 중 찬성 57%, 반대 43%였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시행하였을 것인데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 등 토지가 척박한 지역에서 불가하다는 여론이 많자 세종대왕은 백성들에게 좋지 않다면 절대 공법을 시행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호조에 명하여 제도 개선을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세종대왕은 무려 14년 동안 많은 의견을 물어보고 나서야 1444년 공법의 시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이 기간이 이토록 길었다는 것은 그만큼 법의 시행으로 인한 백성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겠다는 백성 사랑의 마음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제도가 바로 세종대왕의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입니다. 논밭을 비옥대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하고 작황을 9단계로 나누어서 전세를 정액으로 납부하도록 한 것입니다. 논밭의 등급이 낮거나 작황이 나쁘면 세액을 대폭 감면해 주도록 했습니다. 우리 세무사들도 세종대왕의 크신 뜻을 본받아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경청하여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세무사상을 정립하여 우리 세무사가 조세 분야 최고의 전문가이고 납세자와 기업을 돕는 경제 전문가임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세무사TV를 시작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세무사가 조세 전문가이고 경제 전문가라는 사실을 알고 세무사와 함께라면 어떤 사업이든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우리 세무사들은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사 회원들과 납세자들 모두
더 잘 살고 더 잘 되게 돕는 것이 저의 소망이자 한국세무사회의 소명입니다. 항상 세무사TV는 열려있는 공간으로 납세자와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더욱더 경청하겠습니다. 앞으로 세무사TV를 더욱 활성화시켜 국민들께서 가장 사랑하는 조세 전문 유튜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이와 함께 추후 한국세무사회 전용 SNS 계정을 만들어 세무사회와 세무사에 관한 소식들을 재미있는 카드 뉴스로 전할 것입니다. 현재 세무사회 카드 뉴스를 통해 국민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격주로 제작되는 세무사 신문을 통해 한국세무사회가 납세자와 국민의 권익 실현을 위해 실천하는 다양한 회무 추진 내용을 세무사 회원들과 납세자들께 자세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무사 신문에는 세무사회 해무 추진 사항뿐만 아니라 개정세법, 각종 세무정보, 예규 판례, 주목할 만한 세정 뉴스 등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무사신문은 꼭 세무사만 보는 그런 신문이 아닙니다. 세무사신문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PDF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애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사신문을 가까이 곁에 두시면 각종 세금 정보와 절세 방안 팁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사회는 한 달에 한 번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를 통해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하여 세무사 회원들이 업외 확대를 위한 새 역할 모델을 찾을 수 있도록 또 돕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5일에는 웹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온라인 세무포럼을 성황리에 진행했습니다. 이날 한국세무포럼의 주제는 2020 세제 개편 이슈 진단으로 신탁 세제의 평가와 입법적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또 법인의 유보금에 대한 간주 배당금 과세 제도 도입에 대한 그런 발표를 하고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온라인상으로도 조세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소중한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교류의 장이 열린 것입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자료화면 보이시죠? 이렇게 좋은 내용의 한국세무포럼이 온라인을 통해 방송으로 송출되고 있어서 한국세무포럼 참석자들은 안방에서 편하게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날 열린 포럼의 주요 내용은 우리 한국세무사회의 이 세무사TV 유튜브를 통해 동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세무사회는 14,000 세무사 회원들과 유관학회 및 기관 전문가들의 정보를 교환하고 세무사의 새로운 역할 모델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사들이 새로운 역할 모델을 찾고 업역을 넓혀 나간다면 세무사들만 잘 살고 잘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세무사는 국민의 영원한 멘토이자 사업의 성공을 돕는 조력자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 더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세무사 회원들 모두 세무사TV를 통해 서로 소통하며 힘든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환하게 웃음 짓게 만들 수 있는 유익한 콘텐츠를 많이 제작해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주간 브리핑 제4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